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갑상샘 부분 볼게요. 자, 갑상샘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티록신이라는 게 나오고 칼시토닌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부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갑상샘에서 나오는 요 티록신 호르몬 별표 3개 칩시다. 자, 요것도 모의고사나 수능에 간간히 나오고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갑상샘은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물질대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여러가지 화학작용들,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화학작용들을 물질대사라고 했죠. 그래서 물질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칼시토닌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밑에 있는 파라토르몬이랑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신경에서 우리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어떤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현상의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기항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요 기항작용은 신경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분비계에도 있습니다. 자, 요 칼시토닌이랑 파라토르몬이 바로 기항작용을 하는 호르몬 세트라고 보면 되고요. 혈장 내에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얘 역시 혈장 내의 칼슘 농도가 항상 어떤 양을 유지를 해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이 적당히 분비가 되면서 혈장 내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파라토르몬은 이름이 파라토르몬인데 파라토르몬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부갑상샘 호르몬이라고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건 옆에 적어놓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자전의 부신부터 볼게요. 자, 부신은 역시 겉질과 속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이라고도 하고요. 속질에서는 우리 앞에 신경계에서 많이 들었던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겉질에서 분비되는 거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자, 혈당량은 한자 뜻 그대로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얘는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여러가지 이온들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물속에 녹아있는 무기 염류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이나 염소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기 전에 요 나트륨 이온을 우리 몸속으로 다시 재흡수시키는 애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입니다. 자, 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신경전달 물질이 뭐예요?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다음 뉴런이나 어떠한 세포들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요 노르에피네프린이랑 굉장히 비슷한 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름은 그냥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하고요. 자, 얘는 혈당량을 역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이랑 효과가 똑같다고 봐도 되겠죠? 자, 왜 신경계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되느냐라고 이제 원초적으로 궁금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이 형성이 되고 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갈 때 부신, 속질은 발생 과정에서 보면은 신경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발생되는 과정에서 신경 끝이 비대해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부신 속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태초의 성분은 신경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니까 요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자 한번 볼게요. 이자. 자, 이자는 선생님이 앞에서 신경이랑 내분비계 비교할 때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여기 역시 별표 5개 칩니다. 자,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둘 다 중요해요. 얘도 세트예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인데 둘 다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요. 한 개는 감소, 한 개는 증가인 것으로 보아 얘네들도 기량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있고 에피네프린도 있어요.
자, 근데 대표적으로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바로 얘네 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얘가 유명한 애들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걔를 다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표적기관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혈당량을 조절하는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자, 오늘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내분비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얘는 요거를 조절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에서는 내분비계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소랑 난소 볼게요. 얘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자, 정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얘는 남성 호르몬의 대표죠. 남자의 2차 성징 발현을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난소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로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자의 2차 성징 발현을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얘는 임신 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얘는 임신 시 좀 잘 작용하는 호르몬이고요.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을 하게 되고 걔가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궁 내벽이 두껍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매개 하는 게 바로 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생리 주기에서도 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작용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83페이지에 요 내용들 추가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사람의 내분비샘, 위치, 그리고 이름 암기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들,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작용을 조절하는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한번 외워놓으면 쉽게 안 잊어버리니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 교과서 84페이지 보면은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 조사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조사 활동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입니다. 자, 호르몬은 우리 앞에 특징 중에서 미량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결핍증과 과다증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거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대표적으로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는 호르몬들 요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티록신 봅시다. 티록신은 과다증이랑 결핍증 두 개가 다 있습니다. 티록신의 과다증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병이고요. 티록신의 결핍증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자, 얘네들은 시험에도 나온 적도 있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기도 하니까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티록신은 여러분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쵸? 얘는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막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호르몬이었는데요. 자, 얘가 과하게 나온다. 그러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티록신이 정상인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 계속해서 물질 대사가 항진되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체온이 상승하고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맥박수가 증가를 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심하면은 안구 돌출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소모되는 과정에서 체온도 상승하고 심장도 빨리 뛰고 그리고 살도 막 쭉쭉 빠지고 그리고 피로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결핍증이 있어요. 얘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얘는 물질 대사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잘 느끼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진증이랑 저하증 증상이 이제 상반되어서 나타나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생장 호르몬의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습니다. 자, 생장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면은 두 가지 질병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인증이랑 말단 비대증이에요. 자, 거인증은 말 그대로 일반 사람보다 굉장히 거인처럼 보인다 해서 거인증이라고 하고요.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키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란 사람들을 거인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말단 비대증은 생장이 끝난 후에요. 그때 얼굴, 손, 발 같은 몸에 말단 부위가 굉장히 커지는 사람들을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특정 연예인을 언급해서 조금 그렇지만 우리 요 수업만 듣고 있도록 합시다. 굉장히 연예인들 중에 키가 큰 사람들 있어요. 주로 운동선수들 중에서 많이 보이는데 최홍만이라고 있습니다. 최홍만은 옛날에 그 씨름 선수 하다가 이제 격투기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 생장호르몬 과다로 인한 말단비대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 거인증과 차이가 뭐냐면은, 거인증은 그냥 키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는 거고, 말단비대증은 사람들의 생장기 이후, 그러니까 청소년이 지나서 성장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말단비대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이 끝난 다음에 계속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얼굴이나 손 같은 말단부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말단비대증이 위험해요. 자, 얘는 몸의 말단 부위가 커짐과 동시에 종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단비대증에 걸린 사람들은 주로 뇌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최홍만도 보면은 예전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말단비대증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다라는 거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장 호르몬이 덜 나온다. 결핍증입니다. 그럼 소인증 또는 왜소증이라고도 합니다. 자, 얘는 뼈랑 근육의 발달이 미흡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소인증이라고 하고요. 역시 생장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자,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결핍을 보겠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은 쌤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했었어요. 얘는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결핍이 된다. 그럼 요붕증이라는 질병에 걸립니다. 자, 원래 콩팥에서 사람이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혈관 속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재흡수를 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물이 점점 부족한 상황이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서의 오줌 농축 장애로 희석된 다량의 오줌이 나온다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물의 양이 계속 감소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증이 좀 많이 유발되는 그러한 증상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 결핍인 당뇨병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해요. 별표 2개 치세요. 자, 당뇨병은 인슐린의 결핍으로 걸리는 병이고요. 혈당량이 높아서 오줌으로 다량의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근데 당뇨병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랑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자, 당뇨병 원인,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인슐린 분비 이상이나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적정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질환으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오줌이 자주 마렵고 갈증과 식욕을 느끼고 시각이 흐려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당뇨병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거예요. 자,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배웁니다. 자, 얘네 둘은 둘 다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원인이 다른 거예요. 원인을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된다. 자, 이건 교과서에 추가로 필기를 해서 외우도록 합시다. 자,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나오는 내분비세민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인슐린 자체를 생성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 사람에 비해서 인슐린의 양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량 감소를 시키지 못해서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인슐린의 표적세포 어딥니까? 간세포겠죠. 간세포가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걸리는 게 2형 당뇨병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요 2형 당뇨병은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 당뇨병인데, 자, 우리가 비만인 상태라고 칩시다. 에너지 소비보다 섭취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음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의 양이 일반인에 비해서 겁나 많아요. 그러면 얘를 소화시키겠죠. 소화시켜서 포도당의 양도 일반인에 비해서 겁나 많습니다. 혈당량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왜?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도 겁나 많이 분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표적세포인 간으로 가서 얘한테 자극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주겠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서 저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주겠죠. 자, 그럼 간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든 간에 뭐 내 신체 흐름 상관없이 항상 인슐린이 와가지고 혈당량 낮춰라 하면은 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좀 질리고 민감도가 낮아지겠죠.
네, 그래가지고 간세포가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굳이 계속해서 혈당량을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은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방이랑 치료법도 다르게 됩니다. 자,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해결 방법이 뭡니까? 인슐린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기를 들고 다니다가 매 시간에 맞춰서 주사를 놓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1형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 조절은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2형 당뇨병은 얘는 인슐린은 정상인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자, 근데 간이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운동을 해서 정상 신체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도 다시 올라가게끔 만드는 치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뇨병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나오는 과다증은 크롬 친화성 세포종입니다. 자, 얘는 종양이에요. 종양. 얘는 근데 부신 속질에 발생한 종양이고요. 발작성 고혈압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들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